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지식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세션으로 넘어와서 사서 자기 개발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껏 우리의 정체성이 뭐지? 우리의 과거는 뭐였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자 했던 게 뭐지? 우리는 문헌정보학과가 되든 도서관학과가 되든 어떻게 이름을 바꾸든 태생은 사서이고 그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면서 나의 일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한정되기보다는 나의 일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도서관이라는 영역이 보다 더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기 비전이 너무 좁은 것이 좀 답답했었던 모양입니다. 도서관에 취업하라고 사회적 지위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보수도 만만치 않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뭐지?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서들이 진짜 수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의문의 출발이었고 사서가 하는 일이 진정 무엇이? 그래, 그게 도서관이라고 공간을 한정하고 우리가 다루는 게 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일반화시켜서 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어. 거기 내가 사서로 일을 하는데 내 역할이 뭐지? 그냥 사람들이 사달라는 책 사주고 책을 내가 아는 전문성으로 배열을 하고 대출 반납해주고 관리하고 그게 내 일일까? 결과론적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수많은 편람들을 개발했고 수많은 일들을 개선해 오면서 기술을 취합해 가면서 성장해 왔죠. 그 오롯이 도서관 안에서만 지금 펼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의 역할이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깊이가 그 중요성이 도서관 밖에서는 작동하지 않을까? 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출발점이었고 제목을 서비스 디자인으로 잡았던 얘기도 그 이유입니다. 사사라는 명칭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보다 더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이 뭘까? 사서가 서비스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것은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전부 사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영역이고 모든 영역에서 전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 디자인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능, 어떻게 방향성이 되었다고 보죠. 그 중에서 사서도 우리도 저런 일을 하고 있었네 라고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가 하는 일을 좀 자기 개발을 해보자는 거죠. 도서관 사서야 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지역사회 주민이고 어느 공간에서 내가 할 역할은 뭐지? 그때 도서관에서 사서가 했던 일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구조화시켜 놓고 보자. 그래서 오늘 만난 첫 시간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그 조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로 리더들이 그런 일을 하죠. 하지만 리더들이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조직이 방대해지고 사업이 확장되어지면 그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변하는 시대에 맞춰갈 필요도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문화는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속에서 우리의 비전과 철학은 온전한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CEO라고 말하는 사람은 Executive Officer입니다.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서 일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실행해서 많은 사람들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CIO이고 CKO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CIO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오피서이고 CKO knowledge 오피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CIO, CKO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CIO, CKO 하면 정보, 지식 우리가 낯설지 않은 얘기죠. 낯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습니다. 경영대에서 경영학에서
지식경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와, 저거 우리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숟가락 얹기에는 너무 먼 얘기가 돼버렸죠. 그럼 왜냐면 왜 자꾸 도서관 안에 머물러서 그러냐. 아니,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사서들은, 문헌정보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자기의 세상이, 자기가 성장해서 성공할 자리가 도서관에도 많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도서관 외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자기는 문헌정보학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독학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문헌정보학을 하는 친구들이 도서관 사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서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철학이고 윤리고 기술이고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헌정보학과는 왜 존재할까요? 아니, 문헌정보학과가 존재하려면 그 출신들이 무언가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데 그 넓은 자리를 두고 왜 좁은 곳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일이라고? 아, 보십시오. CIO, CKO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구축하고 그걸 활용해서 CEO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리입니다. 소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많은 물류들을 파악하고, 지금 같은 경우 AI 세상이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AI,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그걸 쓰고 있다지 않습니까? AI가 돈이 되나? 엄청 돈이 된다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기업가들한테. 개개인에게는 별로 그닥 큰 유용성을 못 볼지 모르지만 기업들은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고 추이를 관찰하고 자기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일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AI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어? 우리가 배운 공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역할들이 그거였습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조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잘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조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적이 분명해요. 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가공했어? 목적이 분명히 할 거다. 도서관은 리터러시, 그 시대 문화를, 그 시대의 광범위한 지식을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니까. 그 시대를 읽고 시대를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거 그네들의 문해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고전과 현실을 연결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것은 맥락들을 이어서 그 속에서 저 책들이 갖는 의미가 이거고 현 시대에서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겠구나 라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바탕이 책에 있고, 그 책을 잘 조직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서의 몫이라면, 기업에서는 CKO나 CIO의 몫이 그런 것들입니다.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어서 전쟁이 터지면 몇 달 걸려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는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 여부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이라는 얘기는 전쟁이 난 것에 근방하고 그 전쟁의 후유증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빨리빨리 분석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을 가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책을 조직하는 일이나 데이터를 조직하는 일이나 질문을 조직하는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지? 철학을 제시하는 일이고, 그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어느 영역에서나 다 필요한 일입니다. 사서도 그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에 하나 문을 열고 도서관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주고 우리가 동조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수집해서 그렇게 기획해서 그 다음에 뭘 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을 만들고 사료를 축적하는 거죠. 기록을 만든다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록들이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어떤 가치를 가질까? 상당히 구멍이 많은 기록들도 있어요.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자기 일을 쳐다볼 수도 있어야 하고 자기 일의 성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도 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다 보상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일의 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서 하나 만들고 문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회사에 들어가면은 선배가 썼던 문서를 가져다 쓰는데 만족하고 1년 지나고 나면 그 기록을 모아서 자기가 만들었던 문서를 모아서 철에서 넘겨주면 끝나고 기록 관리하는 친구들이 기록 연구사들이 그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창고에다 집어넣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생산적인 일은 뭘까요? 우리가 했던 작년의 일들의 프로세스가 과연 옳은가? 거기서 생산된 기록들이 모든 걸 전부 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어디에 허점은 없었을까? 왜 이런 의미 없는 절차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그걸 누군가가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줘야 돼. 문서를 다루는 사람,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그걸 제일 잘할 수 있겠죠. 그거 아까 지식 얘기하다 멈췄습니다. 지식경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재적 가치를 키워줄 수 있는 우리의 암묵적 지식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형식지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형식지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와서 보여주는 행동, 그네들의 질문, 또 내가 일하면서 가졌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일에는 취약합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저 사람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오늘 그냥 일상적인 일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처럼 여기고 그걸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내재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일. 그것도 사서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 혼자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커뮤니티를 읽어가는 힘, 고객을 읽는 힘. 예전처럼 독재국가도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서 핵심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과 제일 가까이서 사람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비스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많은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지금 사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식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죠. 왜 지식이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웬만한 지식 정보들은 전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위 여부를 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속에서 필요로 한 것만 골라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걸 내가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직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물건을 사고 팔고 생산하는 일은 그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아, 이런 물건이 필요하겠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불편해하네? 이런 것을 생산하면 좋겠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 아, 이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아하겠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안팎으로. 결국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절차를 줄여주고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효용성을 높게 만들고 단 어느 공장에 불이 났네 여러 사람이 뭐 일을 하다 죽었네 하는 얘기는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저 돈벌이의 가치를 뒀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고객이고 이용자이고 우리 커뮤니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의 안위도 지키고 우리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게끔. 도서관에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정보 약자들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것.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정보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게끔 만들고 누구나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그네들의 가치가 그네들의 인격이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사서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재해석하고
재포장해서 우리 일들을 좀 크게 거창하게 만드는 일. 오늘은 그것에 이게 시발점이고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쪼각내서 각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부족한 건 뭐고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건 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래 그럼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역할은 뭘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